자,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또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직접 오셔가지고 하남까지 오셔서 또 이렇게 좋은 자리 또 참가해 주셔가지고 제가 또 사실 영광이고요. 이제 뭐 정말 요새 파우더 스키가 많이 또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 조금 더 파우더 스키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또 함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또 저희가 작은 자리 마련해 봤고요. 여기 이 매장이 그 아드레나인이라서 옛날에 저랑 같이 살로몬에서 같이 또 영업 사원으로 근무했던 저희 문우신 사장께서 또 좋은 또 자리를 내주셔가지고 또 이런 또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문우신 사장님 모시고요. 얘기 한번 듣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김창수 대표님 과장님이실 때 저 대리였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매러가 주차 관리하고 오늘 대리처럼 했고요. 아드레나인은 여기는 좀 저한테는 좀 약간 특별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김창수 대표님하고 같이 살로 근무하고 나와서 LG 패션에서 버튼 브랜드 매니저 할 때 여기가 원래 LG 패션에서 전체 복합 매장을 쓰던 매장이에요. 여기서 이제 버튼을 좀 진행을 했었고 살로몬 이제 트레일러닝이 아무래도 마운틴 스포츠에서 트레일러닝하고 스키하고 이게 접목되는 것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제가 매장에 둥지를 트게 된 약간 좀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드레나인은 그 아드레날린이라는 이제 익스트림 할 때 이제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쉬다라는 콤마를 합성해서 운동과 휴식이라는 컨셉으로 아드레나인이라는 걸 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에 이제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해놓은 것 중에서 앞으로 이제 건강 관련된 것 컨텐츠들, 리커버리 관련 컨텐츠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1월 2일 날도 저희가 이제 럼포지엄이라는 행사를 하는데 럼 플러스 심포지엄이라 해서 건강 관련 하이엔드 컨텐츠만 저희가 다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 좀 진행을 하기 때문에 파우더 스키 되게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막 이런 거 많이 하니까 저 해주세요. 같이 하시죠. 그랬더니 준비가 되면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오셨어요. 한 2주 전에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다른 일정 다 치우고 지금 오늘 자리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저 역시 되게 궁금했던 부분이라서 너무 감사드리고 좀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화장실은 이쪽 끝에 카운터 옆에 있어요. 그래서 혹시 화장실 가실 분들은 옆에 가시면 됩니다. 마이크를 좀 설치하고 제가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저희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게 유튜브에 올리려고 그러는데 딴 사람들 올린 거 보니까 음성이 안 좋아서 알아듣기 되게 힘들더라고요. 무선 마이크를 안 쓰니까. 그래서 오늘 무선 마이크 써서 할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이번에 그 세미나 내용은 이제 하우 투 파우더 스키라고 한번 제가 정해봤습니다. 정해봤고요. 이제 오늘 연사는 제가 일단은 파우더 스키 장비 그리고 기술 그리고 이제 스팟에 대한 부분을 조금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트루 니세코 스키스쿨 한국인 최초로 지금 니세코에서 이제 스키스쿨을 하고 계신 최정화 강사께서 파우더 스키 안전 지금 이제 최정화 강사는 이제 뉴질랜드하고 캐나다의 전문 자격증 갖고 계시죠? 예, 눈사태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국인 중에서는 제일 높은 레벨로 갖고 계시잖아요. 한국인 중에서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최초로 알고 아 최초, 예, 그렇죠. 예, 최초, 예, 그렇죠. 프론티어입니다. 예. 그래서 박수 한번 드리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또 저희가 정시가 됐으니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은 제가 이제 이태리 갔을 때, 이태리 체르비냐 갔을 때 마지막 날 이제 엄청난 파우더가 내려가지고 이때 저희가 파우더를 타는 장면인데 정상 쪽은 거의 못 올라갔어요. 너무 화이트아웃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굴곡이 안 보여서 파우더를 거의 못 타기 힘든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하단부 쪽에 내려와서 약간 나무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좀 이렇게 약간 화이트아웃이 되면은 트리 쪽이 좀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윤곽이 잘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평지로 개활지로 가버리게 되면은 이 윤곽이 안 보여요. 그래서 자기가 탔던 데도 막 진짜 무중력 상태 느낌으로 막 쓰러지고 막 이러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때 밑에서 탔던 어떤 파우더 스키 장면이고요. 이 사진은 여기 최정화 강사님께서 찍어주셨습니다. 예, 고맙게도. 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인트로로 이제 파우더 스키를 간단하게 소개를 제가 시켜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비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하고 안전 최정화 강사님께서 해주시고요. 뭐 기술에 대한 부분 제가 또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팟은 이제 뭐 최정화 강사께서 이제 그 이제 일본 니세코 쪽을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나머지 뭐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캐나다, 유럽 쪽에서 제가 가봤던 데를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파우더 스키란 사실은 뭐 제가 이렇게 화두를 던졌는데요. 뭐 그냥 사실은 신설을 타는 거, 자연 그대로의 어떤 눈을 타는 게 바로 파우더 스키입니다. 넘겨주시면요. 저희가 보면 이제 제가 요거는 이제 그 일본 그 롯데 아라이 리조트에 갔을 때 마지막 날 눈을 많이 맞으면서 이제 이게 타왔던 장면인데요. 파우더 스키란 그냥 이렇게 설산에서 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탔던 어떤 이제 그런 스키가 스키장 안에서, 그러니까 온실 안에 화초처럼 스키를 탄다고 생각하면은
파우더 스키는 여러분들의 활동 영역을 대자연 속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타시는 거예요. 그만큼 즐겁고 여러분들이 겨울산이 상당히 매력적이잖아요. 그 매력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위험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위험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걸 책임질 준비가 돼야 되고요. 그런 위험도를 피할 수 있는 또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파우더 스키를 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전용 장비가 있으신 게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전용 장비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일단은 뭐 스키 장비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스키라든가 뭐 바인딩 부츠, 이제 웨어, 기어 같은 경우는 뭐 헬멧이나 고글 같은 거, 장갑 뭐 이런 쪽이죠. 그리고 이제 안전 장비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백팩도 있고요. 비콘, 이제 신호 발생기죠. 프로브, 탐침봉, 셔블, 삽. 그리고 기타 장비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백컨트리라 그래서 정말 뭐 스키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걸어 올라가서 다른 사람이 거의 없는 정말 자연을 즐길 때 필요한 장비들인데요. 뭐 비박 장비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비상 식량 같은 거 언제든지 조난당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비박 장비라든가 비상 식량을 준비하셔가지고 위험도를 줄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100번 잘해도 한 번 사고 나게 되면 크게 다치는 것이 겨울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이 장면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일본 아라이에서 이제 이 배낭을 메고요. 제가 이제 파우더 타러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장비를 다 챙겨가지고 이제 이 스키 지금 여기 있는 노르디카 스키를 이제 챙겨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배낭에 보시면 뭐 간단하게 요건 이제 안전 장비들인데 이제 보시면 이제 비콘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라이밍 스킨, 백팩이 있고 프로브, 셔블, 뭐 아발롱, 호흡기입니다. 눈사태 호흡기.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항상 설산에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파우더 스키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파우더 스키. 왜냐하면은 파우더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이렇게 눈이긴 눈인데 일반적인 정설 사면은 앞설이 돼 있잖아요. 앞설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여러분들이 에지를 이용한 그립력으로 스키를 타게 돼 있어요. 그립력으로. 그렇죠. 그립으로 가는 거죠. 그립으로. 그렇죠. 그래서 에지가 설면을 물어주면은 거기에 여러분들이 힘을 가하고 피보팅이라든가 혹은 어떤 엣지 앵글을 세워서 턴하게 되는 건데 파우더 같은 경우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부양력을 이용하셔야 돼요. 플로팅 포스. 그렇죠. 부양력을 이용하게 된다는 게 뭐냐면은 수상스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상스키. 그렇죠. 물 위에서 타는 것처럼 물 위에서 타는 건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더 가벼운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거기서 스키를 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얼마만큼 스키가 부양력이 있을 것이냐. 그렇죠. 부양력.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파우더를 타시려면은 제대로 타시려면요. 혹은 쉽게 타시려면은 스키의 센터 폭이 이 센터의 넓이죠. 센터의 넓이가 90cm 정도는 이상 되셔야 부양력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90, 예, 부양력을. 그렇죠. 그래서 부양력을 얻으셔야지만 스키가 여러분들이 파우더에서 스키를 돌리시려면 스키가 설면에서 떠올라야 돼요. 떠오르려면은 스키가 좁아버리면은 계속 가라앉고요. 또 보시면 여기 락커 있잖아요. 락커. 스키가 앞뒤로 약간 이렇게 휘어진 락커가 있습니다. 락커가 있기 때문에 점점점 스키가 떠오르는데 보통 일반 스키는 이렇게 활처럼 휘어진 캠버가 돼 있어요. 캠버. 캠버는 계속 밑으로 가라앉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립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스키를 타게 되면은 계속 눈 밑으로 침강하기 때문에 가라앉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라앉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발이 어떻게 하체 부분이 눈 밑에 들어가니까 턴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센터폭과 락커가 적용된 스키를 이용하셔서 파우더를 타셔야지만 장비를 이용하셔야지만 상당히 쉽고요. 그다음에 또 부양력이 많이 생기려면 어떻게 돼요? 길이가 조금 더 길어야겠죠. 짧은 스키를 타게 되면 부양력이 그만큼 약합니다. 그리고 또 왜냐하면 이게 또 떠올랐을 때 길이가 좀 있어야 좀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일반 스키보다 긴 길이를 쓰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센터가 넓다는 얘기는 사이드 컷이 좀 약간 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스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렇죠. 이게 제가 이제 최근에 타고 있는 파우더 스키인데요. 네, 오세요. 요 센터 폭이 이제 90mm입니다. 90mm 딱 그렇죠. 예. 90mm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탑 같은 경우 이제 126mm. 그렇죠. 그리고 이제 테일이 얼마였더라? 110mm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어느 정도 약간의 카빙도 되고 평사면도 좀 타면서도 파우더를 탈 수 있는 그 정도. 그러니까 파우더 따지면 뭐 한 정강이 정도까지 오는 파우더. 물론 저는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쉽게 탈 수 있는 그런 이제 파우더 스키.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아주 이제 파우더 스키로서의 어떤 입문 파우더 스키라고 해야 되나? 이제 파우더 스키 경계에 있는 거죠. 파우더 스키와 올 마운틴 스키의 경계에 있는 스키가 바로 이 스키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제가 이제 여기 스킨을 붙여놨는데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스키는 꼭 휴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파우더 스키가 있고요. 자, 그래서 좀 더 이제 깊게 여러분들이 장비를 한번 가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파우더 스키가 한 종류가 아니에요. 파우더 스키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보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파우더 스키를 선택하실 때 센터의 넓이에요. 센터의 넓이. 센터의 넓이를 어떤 스키로 갈 거냐가 여러분들이 일단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센터의 넓이에 따라서 부양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센터가 넓으면 넓을수록 부양력은 떠오르는 힘은 좋아져요. 센터가 좁으면 좁을수록 그립력이 좋아집니다. 그립력이. 그렇죠. 그래서 이 부양력과 그립력과는 약간 반비례하는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센터가 넓게 되면 80mm 대 90, 100, 110, 120까지 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용하는 건 한 120mm 혹은 130mm짜리 쓰더라고요. 보니까 되게 넓은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양한 어떤 센터의 넓이가 있고요. 락커 같은 경우 이제 풀 캠버, 보통 우리가 이제 쓰는 이제 회전 스키 같은 경우 이제 완전히 캠버로 돼 있죠. 그래서 탑 락커, 탑 앤 테일 락커, 제로 캠버, 풀 락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락커가 종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보면은 일반 우리 사면에서 타는 이제 그 스키들은 거의 캠버입니다. 락커가 좀 없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유럽 쪽이 최근에 눈이 잘 안 와요. 눈이 안 오고 좀 이상 고온으로 인해 가지고 눈이 많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눈이 녹게 되면 어떻습니까? 얼죠. 어딘가 어떻게 돼요? 눈이 좀 강설이 많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락커를 적용하게 되면은 탑 쪽이 이미 휘어져 있기 때문에 탑이 잘 못 물어요, 설면을. 그래서 본인 생각보다 스키가 좀 이렇게 밖으로 밀려난다고 얘기해야 되나? 원하는 레디우스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스키들은 락커를 적용했다가 다시 그냥 풀 캠버로 가는 추세입니다, 보면요. 근데 파우더 스키는 계속해서 락커를 쓰고 있어요. 특히 탑 쪽은 무조건 락커가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탑 쪽에 락커가 있어야지만 부양력을 받기가 쉬워요. 자, 탑 쪽에 락커가 없으면 만약에 거기 캠버가 돼 있다 그러면 어때요? 스키가 계속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성질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떠오르기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턴을 하기 힘들고 또 눈 밑으로 들어가면 저항을 많이 받잖아요. 속도를 잃게 되면은 턴을 하기 힘들어요. 계속 떠올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락커가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길이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뭐 정말 이 넓은 스키들은 신장 플러스 뭐 10cm 혹은 10cm 이상도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기 키 정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 키에서 한 5cm 정도 혹은 또 신장에서 마이너스 5cm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한데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파우더를 타실 때 요 빨갛게 표시해 놓은 거 요 정도가 리즈너블하게 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빨갛게. 그렇죠. 너무 사실은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파우더 할 때는 이제 뭐 강사님도 알고 계시지만은 엄청나게 넓은 거 탔어요. 센터 120짜리 딱 탔어요. 가지고 이게 멋있지 이게 막. 그래서 왜냐면 영상 같은 거 딱 보면 이제 유튜브 영상 보면 뭐 파우더 막 이렇게 막 이런 영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딱 가지고 이제 일본을 딱 갔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만약에 120mm 정도 되는 어떤 파우더면은 적어도 파우더 허리 이상은 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파우더를 못 만나요, 사실은. 일본에 10번 가도 그런 파우더를 한 번 만날까 말까 합니다. 한 번 만날까 말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떤 평사면을 타야 되잖아요. 근데 센터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100mm 이상 되잖아요. 엣지가 안 먹어요, 엣지가. 그렇죠? 이게 센터가 넓은 만큼 이게 여러분들이 엣지를 세워서 일반 사면에서 그립력을 만들려면 엣지를 이렇게 세워야 되잖아요. 이게 엣지를 세우기 힘듭니다, 넓어가지고. 이게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가서 그것도 그렇고 만약에 파우더를 타신다 그래도 계속 파우더를 타는 게 아니라 트래버스 때 해야 되거든요. 사활강 때 너무 힘들어요. 넓으니까 이게 금방 지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넓은 스키는 사실은 물론 부양력은 좋겠지만은 그 스키를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레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즈너블하게 탈 수 있는 거는 한 요 정도 90에서 110도 사실은 여러분 타보시면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평사면은 110은 거의 타기 힘들어요. 적어도 90 정도 되시면 여러분들이 90이나 100도 조금 쉽지 않습니다. 타보면 실제로 타보면은 그렇죠. 한 90mm 정도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약간 뭐 카빙도 비슷하게 그릴 수 있고 쇼턴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파우더 갔을 때도 웬만큼 탈 수 있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겨올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스키가 센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스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타는 회전 스키 있잖아요. 회전 스키. 회전 스키는 센터가 한 69mm 혹은 70mm, 68mm 정도예요. 68mm 되게 좁습니다. 7cm가 안 돼요. 그거를 회전 스키라 그래요. 회전 스키. 그렇죠? 회전 스키 보통. 그리고 센터가 70mm 때는 뭐라 그럽니까? 올 라운드 스키라고 그러죠. 올 라운드 스키. 그렇죠? 그거는 이제 평사면에서 쇼턴도 그릴 수 있고 뭐 롱턴, 약간 미들턴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거는 이제 온피스트용이라 그러죠. 평사면용입니다. 정설된 사면용이에요. 그래서 60mm 대하고 70mm 대는 대부분 그렇죠. 평사면에서 하는 거예요. 평사면. 정설이 되어 있는 슬로프에서. 여러분들이 그럼 비정설을 가시려면 적어도 센터가 그렇죠. 80mm 대 정도. 요 정도가 이제 올 마운틴 스키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온피스테와 오프피스테를 다 탈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설도 탈 수 있고 비정설도 쉽게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80mm 때부터는 이제 약간 파우더가 가미가 되는 거예요. 센터 80mm 정도. 이제 올 마운틴 스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엠포스 88mm인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올 마운틴 치고는 조금 넓은 거죠. 올 마운틴은 80mm 한 초반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센터고요. 자기 신장보다 요 길이 요 정도 올 마운틴 갔을 때는 보통 이제 한 자기 키 정도 혹은 한 5cm 정도 짧게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도는 이제 보통 이제 88mm 정도 혹은 80mm 대 초반대 정도는 슬로프하고 파우더를 한 반반 탈 수 있다. 반반 정도.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 정강이 정도, 한 이 정도 오는 파우더를 정도 타시면 여러분들이 잘 탈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일본 가서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만날 수 있는 게 한 정강이지 여기서 무릎 넘어가는 파우더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보면. 사실 일본 가서 정말 눈이 좋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갔다 오신 분들은 좋은 날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좋은 날도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다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80ml 정도 이렇게 한 88ml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 깊은 파우더 가실 거 아니고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여기 올 마운틴 스키가 있고요. 보통 이제 제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거는 한 93ml 정도. 이제 요거 이제 세미 파우더 스키라고 얘기하는데요. 90ml 정도가 좋아요. 90ml 정도가. 그래서 90ml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길이는 자기 한 신장 정도. 저도 이것도 보면 이 길이가 얼마였더라? 제가 기억이 안 나. 177이에요. 예. 거의 제 키보다 조금 더 깁니다. 보면. 그렇죠? 그 정도 길이 타시면 되고요. 파우더하고 슬로프는 한 파우더를 한 6 정도 타신다고 생각하시고 일반 정설 사면은 40 정도 사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무릎 정도 오는 파우더도 사실 일본 가도 여러분들이 쉽게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보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이 정도 파우더 자기가 정설 사면 위주로 타는데 파우더를 조금 타고 싶다. 그러면 80ml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0ml 정도는 나 그래도 좀 나는 약간 정설 사면도 조금 타지만은 파우더 위주로 타보고 싶다. 그러면은 90ml대에서 자기 한 키 정도의 스킬을 선택하시면은 큰 무리가 없어요. 그렇죠? 또 문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너무 긴 스킬을 선택하시면 어떻게 돼요? 항공기 운항할 때 힘들어요. 이게 적외선 통과기에 잘 안 들어가거든요. 항상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항상. 그렇죠?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올 라운드 파우더 스키라고 제가 이제 했는데요. 센터가 이제 100mm 이상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 스키를 다루시려면 적어도 한 레벨 2 정도의 실력은 되셔야 돼요. 레벨 1 가지고는 이거 스키 다루기 못 다룹니다, 이걸요. 물론 파우더 가면 좋아요. 하지만 정설 사면에 딱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100mm 넘는 거 신잖아요. 그러면 다시 초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진짜.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mm 이상 넘어간다는 얘기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난 일본에 갈 때 난 무조건 파우더를 타기 위해서 간다. 그렇죠? 뭐 하이커브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 뭐 눈 왔을 때 그 리프트 밑에를 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캐스키를 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점 파우더로 가셔야지만 그래서 파우더의 비율을 적어도 70% 이상 생각하셨을 때 100mm 정도 선택하시면 돼요. 100mm.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카빙은 거의 사실 이거는 힘들어요. 예, 이거 가지고 카빙은 힘들고 이걸로 카빙 하신다 그러면 엄청난 실력이신 거예요. 이 스키로. 그렇죠. 이 정도 넓이가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이 바인딩이 스토퍼가 넓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넓잖아요. 그럼 이 스토퍼끼리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겹쳐서 이렇게 딱 물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런 스키부터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스키를 탈 때는 너무 딱 좁히게 되면 잘못하면은 스토퍼끼리 딱 겹쳐가지고 그냥 바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스키딩을 해주고 적어도 이제 이 정도 타려면 이제 한 허벅지 정도까지 오는 파우더를 나는 만난다는 가정하에 이런 스키를 여러분들이 뭐 렌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팻 파우더 스키 정말 넓은 거죠. 뭐 슈퍼 팻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하는데 110mm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보통 이제 팻 스키 중에서도 슈퍼 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넓은 스키예요. 그래서 이 스키 같은 경우 이제 뭐 정말 완전히 파우더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신장보다 적어도 한 5cm에서 10cm 정도 보통. 그렇죠. 제가 처음 샀을 때 오가사카 제가 파우더 스키를 처음 샀을 때가 그때 188cm 탔거든요. 근데 부양력은 정말 좋아요. 근데 그리고 제가 한번 10번 정도 갖고 갔을 때 한두 번 정도 좀 쓸만했나? 나머지는 진짜 힘들었어요, 보면. 왜냐면 그때는 나머지는 사실은 그렇게 눈 좋은 날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사실은요. 그 188cm면은 웬만하게 들어가는 스키백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항에서 뭐 짐 엑스레이 통과하실 때 항상 그거는 별도로 해야 돼요, 별도로. 그게 통과되지가 않습니다, 잘.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여러분들이 불편함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적어도 이게 110mm에 저희가 이게 뭐 길이가 188이 넘어간다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행기로 가시는 여행보다는 주로 로컬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컬들이 자기 그냥 차에다 싣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죠. 네, 비행기로 이 긴 스키를 갖고 다니기에는 특히 190 넘어간다 그러면 그게 그 비행기는 후화물 그 규칙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로 세로 합쳐서 거기서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스키딩보다는 카빙. 적어도 이 정도 나면 허리 정도의 어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보시는 파우더 샤워하는 그 정도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시려면 적어도 뭐 헬리 스키를 타시던가 아니면 정말 아침에 투어링 올라가서 정상 가서 한번 딱 타고 내려가고 그날 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그런 거 하실 때 정도 이렇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높은 데 올라가실 때 이제 자기가 하이컵해서 올라가시려면은 이게 눈이 깊잖아요. 그러면 이게 좁으면 어떻습니까? 빠져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안 떠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정말 전문적인 어떤 그런 파우더 스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단은 파우더에 입문하시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좀 액츄얼하게 그렇죠. 합리적으로 파우더를 타시려면은
80mm대나 한 90mm 정도가 좋습니다. 길이는 자기 키 정도나 혹은 키보다 한 5cm 정도 짧게 쓰시는 게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정설 타면도 타시고 파우더도 웬만큼 타시고 그렇죠. 나중에 정말 여러분들이 파우더만 정말 타겠다 그러면 좀 더 높은 데로 가시면 되는데 100mm 넘어가시는 거는 좀 쉽지 않아요. 제가 경험상 타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진짜 스키가. 그렇죠? 어렵고 진짜 정말 그렇게 눈 좋은 날 딱 만나면 모르겠는데 그 위에 어떤 사실은 일본 가도 강설인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날에서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제 생각에는 한 80mm에서 90mm 정도를 선택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파우더 라이프를 좀 합리적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캠버를 생각하시면요. 이제 이게 트레디셔널 어떤 이제 그런 이제 풀캠버 스키죠. 풀캠버 스키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보통 이제 카빙 스키에서 많이 쓰이는데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앞에만 락커가 된 스키가 있어요. 그렇죠. 앞에만 락커가 되거나 혹은 앞과 뒤가 다 락커가 된 거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큰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요것도 보면 이제 앞쪽에는 락커가 돼 있어요. 앞쪽에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휘어져 있는데 뒤쪽에는 락커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뒤에가 너무 락커가 많이 심하면은 테일이 너무 밀려요. 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급사면 같은 데 가셨을 때 어느 정도 좀 테일이 잡아줘야 되는데 테일이 너무 밀리게 되면은 되게 불안정해져요, 스키가. 그렇죠. 파우더에서는 괜찮은데, 그렇죠. 그래서 앞에는 프론트 쪽엔 락커가 있어가지고 좀 부양력이 생기고 테일 쪽은 좀 잡아주니까 여러분들이 턴 마지막에 좀 깔끔하게 급사면서 턴 될 수 있게.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권하고 싶은 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요거나 적어도 한 요 정도, 그렇죠. 이렇게 요 정도. 요게 사실 괜찮을 거예요. 막 앞에 프론트 락커 있고 테일 쪽은 캠버로 된 스키를 제가 권하고 싶고요. 또 이제 뭐 락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앞뒤로 캠버가 다 있는 경우 있고 이렇게 풀 락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돼 있고 혹은 리버스 캠버로 된 거는 주로 트릭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영상 같은 거 보면 이제 파우더에서 이렇게 막 버터링 막 빙글빙글 돌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혹은 또 점프해서 뭐 이렇게 자기가 스위치로 떨어진다거나 그런 친구들이 이런 걸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나 요거 특히 요런 걸 쓰시게 되면은 90mm나 80mm 정도면 이런 게 많을 거야 아마 주력이. 그렇죠. 이런 거 타시게 되면은 파우더에서도 부양도 생기면서도 어느 정도 턴 마지막에 그립도 약간 생기니까 안정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이제 바인딩으로 가보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바인딩은 이제 이런 타입이죠. 세퍼레이트 타입이요. 이런 타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어 바인딩은 이제 이런 겁니다. 일반적인 바인딩에다 중간에 여기 보면 뜰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투어 바인딩이고. 그다음에 이제 테크 바인딩 이런 거 이제 이렇게 틸트 이게 TLT인가 뭐 살로몬 건데 이게 살로몬 거 이제 테크 바인딩이 있고 사실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요 테크 바인딩도 사실은 되게 가볍고 좋아요. 하지만은 아무래도 이 부츠를 고정시키는 부분에서는 이런 어떤 뭐 이렇게 세퍼레이트 바인딩이나 투어 바인딩보다 좀 약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보완시킨 게 최근에 이제 요거 쉬프트 바인딩인데 이런 스타일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가벼우면서도 스키도 잘 잡아준 이런 스타일.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요거 지금 이제 투어 바인딩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투어 바인딩은 이제 이거 일반 알파인 부츠로도 신을 수가 있어요. 요거는 알파인 부츠로 신을 수 있고 아마 이것도 이게 되나? 이건 안 되네. 이것도 안 되는데 요거 두 개는 이제 전용 부츠가 있어야 되고요. 가능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쉬프트 제가 요새 살로몬 스폰 안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거 제가 그때 한번 봤는데 되게 잘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이렇게 한 흔적이 보여요 보면은. 그래서 그 보통 이런 스타일이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뭐 킹핀도 나왔었고 했는데 오히려 저는 킹핀보단 마커에서 킹핀 나온 거보다는 이게 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쉬프트가 이게 잘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요게 이제 그 룩에서 나온 이제 바인딩 사실 이게 살로몬 가디언 바인딩이에요. 그래서 이제 OEM으로 만든 건데 상당히 보면 이 바인딩이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약간 무거운 게 단점이에요. 약간 무거운 게 단점인데 안정감이 되게 좋아요. 안정감이 되게 좋아서 보통 이제 일반 부츠로도 그냥 실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부츠를 좀 딱딱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플렉스를 140을 쓰는데 그래서 일반 부츠로 쓸 수 있고 뭐 이렇게 뒤에 당기게 되면은 그렇죠. 이게 바로 봐도 들리니까 벌리고 요거 올리게 되면 이제 클라이밍 서포터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렸을 때 이렇게 한번 올려주고 올리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올라갈 때 어필할 때도 큰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이걸 쓰고 있는데 최근에 워낙에 이제 뭐 좋은 그 바인딩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이제 이거나 이런 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하이컵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이컵을. 맞죠? 하이컵을 해서 남들이 안 탄 데를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한 80mm 정도로 선택을 하신다. 80mm는 아까 올 마운틴 스키였잖아요. 올 마운틴 스키. 그때는 세퍼레이트 바인딩 쓰셔도 돼요. 사실 그 스키로 하이컵을 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일본 가도 하이컵 할 때 대부분 보면 누군가 러셀을 해놔요. 아침에 새벽에 딱 일찍 가도 보면은 호주 애들이 벌써 올라갔어요. 벌써. 야 진짜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러셀 했기 때문에 그냥 스키 그냥 가방에 메고 걸어 올라가도 됩니다. 사실은 그 정도 타신다 그러면 아주 저희가 이제 백컨트리를 안 간다 이상 봤을 때 니세코 같은 경우도 정상 쪽은 다 걸어 올라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어느 정도 슬로프를 타시고 잠깐 파우더를 즐기신다 그러면 아까 그 80mm 정도의 올마운틴 스키에 이 세퍼레이트 바인딩을 박으셔도 사실은 큰 무리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90mm 정도 넘어간다. 그러면 90mm 넘어간다는 얘기는 조금 더 파우더를 염두에 두겠다는 얘기거든요. 또 거기 염두에 둔다는 거는 남들이 안 탄 파우더를 염두에 둔다는 얘기니까 이런 바인딩으로 가시는 게 좋죠. 그리고 여기 뭐 저쪽에 계시지만은 산악 스키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무게가 중요하니까 자기가 사실은 뭐 가이드라든가 이런 분들 아니면 혹은 자기가 이제 투어링을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낫죠. 예, 핀 바인딩 그렇죠. 혹은 테크 바인딩 쪽으로 가시는 게 낫고 자기가 라이딩도 하면서 가벼움을 추구한다 그러면 이렇게 뭐 쉬프트 같은 이런 바인딩 쪽으로 하시는 게 낫는데 대부분 80mm 정도는 이런 걸 제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90mm 정도 이런 거 해서 하이컵이 되는 거. 그렇죠. 그런 걸 제가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좀 더 하이컵을 많이 하시게 싶다. 그렇죠. 등산으로서의 어떤 스키, 그렇죠. 자연을 즐기는 스키로 갔을 때는 이런 쪽. 그러면서 또 가벼우면서 또 어떤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걸 한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어떤 타입을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부츠인데요. 부츠는 사실은 이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예요. 플렉스 140짜리. 저는 부츠는 좀 딱딱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140짜리 쓰고 사실은 여기다 그냥 이렇게 부츠는 제가 특별히 파우더 부츠를 안 쓰거든요. 안 쓰고 요거를 그냥 제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핀 바인딩으로 고정되게 이제 요거는 이제 그냥 일반 알파인 부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프리라이드 부츠. 그래서 핀 바인딩과 결합될 수 있게 만들어진 알파인 이 솔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프리라이드 부츠라고 하고 요거 다음부터는 이제 AT 부츠죠. 알파인 투어링 부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완전히 솔 자체가 좀 이렇게 약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알파인 그 바인딩과는 호환이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쓰신다 그러면 아까 핀 바인딩 쪽으로 많이 가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타실 때는 뭐 한 이 정도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조금 나중에 뭐 좀 하이컵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요 정도. 그렇죠. 그리고 또 스키 투어링을 많이 하신다고 이 정도인데 저는 뭐 요 정도나 혹은 뭐 나중에 요거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요거랑 차이는 이제 어떤 그 바인딩 차이도 있지만은 여기 보시면 워크 모드가 있냐 없냐에 대한 차이거든요. 사실은 워크 모드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게 이 발목이 잘 움직이기 때문에 걷기가 편해요. 근데 사실은 이 부츠를 신으시고 버클을 느슨하게 하면은 위에가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워킹 하실 때 그 정도 버클을 좀 풀러서 바지만 잘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워크 모드의 효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이걸 해도 아직까지는 무리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제가 또 나중에 또 조금 더 뭐 딥파우더로 가게 되면은 뭐 이런 걸로 갈 수는 있겠죠. 또 뭐 이렇게나. 그래서 사실은 저거 봤을 때는 그냥 부츠까지 다 바꾸시려면 너무 부담스러우시니까 이걸로 해서 요거 같은 경우 아까 세퍼레이트 바인딩이라든가 그럼 아니면 그 AT 바인딩하고 알파인 투어링 바인딩하고도 맞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폴인데요. 이제 폴 같은 경우 이제 보면은 2단 폴이 있고 3단 폴이 있어요. 2단 폴, 3단 폴. 등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3단 폴을 쓰시죠. 저도 처음에는 3단 폴을 썼어요. 쓰다가 최근에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런 폴들 다 2단 폴을 씁니다. 왜냐하면 3단 폴이 좀 무겁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스노보드 타시는 분들은 라이딩 하실 때 하이컵 할 때는 이제 폴을 쓰시다가 아니면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다니실 때는 폴을 쓰다가 폴 안 쓸 때는 또 이렇게 배낭에 매세요. 매일 때는 3단 폴이 편하겠죠. 짧아지니까. 근데 단수가 많아질수록 좀 무거워져요. 무거운 단점도 있고 이게 단수가 많아지게 되면 폴 체킹을 할 때 이게 스윙 웨이트가 되게 무거워집니다. 이거 자체의 무게도 있지만은 폴 체킹 할 때 스윙 웨이트가 무거워져요. 그래가지고 저는 써보니까 최근에 2단 폴로 쓰겠습니다. 2단 폴로. 그래서 어떤 2단 폴로 이제 그냥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하이컵을 많이 안 하실 거다라고 그냥 라이딩 위주로 타실 거다라고 생각하면 2단 폴이 나을 것 같고요. 아니면 좀 더 휴대가 편한 걸 생각하시면 3단 폴도 나쁘진 않습니다. 가벼운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이 파우더를 타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길이를 이 폴의 길이를 조절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트래버스 할 때는 이제 위쪽을 좀 짧게 줘야 되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길을 좀 줄이는 게 낫고요. 또 뭐 올라갈 때는 길을 이렇게 조정하시는 게 낫는데 그때 이제 방식이 이렇게 보면 이제 클램프 방식이 있고요. 옛날에 이제 스크류 방식이 있습니다. 스크류 방식. 최근에 뭐 스크류 방식은 많이 없어지는 추세인데 스크류 방식이 상당히 불편해요. 번거롭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최근에는 다 클램프 방식으로 가는데 또 보시면 여기 클램프 방식을 또 이렇게 나사로 이렇게 조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약간 느슨해진 걸 다 채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클램프 방식이 제가 보기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우더를 타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이컵 같은 거 하시다 보면은 이 보조 그립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활강을 하세요. 그럼 이게 높은 쪽이잖아요. 그럼 여기를 쥐는 게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길이가 이렇게 되면 너무 올라가게 되니까. 그때 요 밑에 보조 그립이 있으면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타입, 보조 그립이 있는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바스켓이 여러분들이 넓어야 돼요. 이 바스켓 좁으면은 죽습니다. 진짜 힘들어요. 그렇죠? 바스켓이 넓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바스켓이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타입 같은 경우는 바스켓이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요.
예, 그렇게 되면 하이컵 할 때 아무래도 좀 더 편하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장점은 있고요. 또 보면은 이 바스켓 같은 경우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이 컴포델포를 즐겨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바스켓을 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빼게 되면은 바로 이게 빠지거든요. 이게 빠져가지고 나중에 이걸 여름 바스켓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이 바스켓이 좀 전 세계적으로 구하기 되게 쉬워요. 컴포델 바스켓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될 것 같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바스켓이요 항상 추가적으로 하나씩 갖고 다니셔야 돼요. 하나 두 개 정도. 저도 이거 하다가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빠지니까 완전히 이게 사람이 이게 멘붕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쑥쑥 들어가니까 걷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갖고 다닐 때 보면 이렇게 여분으로 파우더 바스켓을 갖고 다닙니다. 항상 그렇죠. 예. 그래서 갖고 다니셔야지 없으면 잊어버리면 진짜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팁의 길인데요. 이 파우더 이 포레 중에서 중요한 게 이 팁이 좀 길이가 길어야 돼요. 이 보통 이제 알파인 그냥 그 폴은 이 팁이 좀 짧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넓은 파우더 바스켓을 끼셨을 때 폴이 잘 안 찍혀요. 이게 짧기 때문에 그렇죠. 이 파우더가 깊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처럼 좀 긴 이 팁이 있어야지만 여기 짧은 팁에다가 사실은 이제 이 파우더 바스켓을 껴서 이렇게 파우더에 쓰다 보면은 잘 안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팁이 좀 긴 걸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 팁이 긴 거를 그렇죠. 이 바스켓부터 팁까지 길이가.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블랙 다이아몬드에서 나온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파우더를 타실 때 여러 가지 스팟이 있는데 제일 좋은 스팟이 어디냐면 스팟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트리런이에요. 트리런. 왜냐하면 나무가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햇볕이 가려지기 때문에 눈이 좋아요. 그렇죠. 근데 나무 사이를 딱 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잘못한 폴이 나무 가지에 끼죠,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이 팔이 빠지는 경우도 꽤 있어요. 어깨가 빠지는 경우에 빨리 달려가다 이게 딱 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제가 스트랩을 이렇게 끼웠어요. 파우더에서는 스트랩 안 끼면 되게 힘듭니다, 이게. 그렇죠. 끼웠어요. 근데 팔이 딱 여기 걸리면 어떻습니까? 이게 탁 걸리면서 그렇죠. 잘못한 어깨가 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여기 장점이 뭐냐면 딱 빠지게 돼 있어요, 이게. 이게 빠지게 돼요. 분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어떤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여기 이 불다에서 나온 어떤 그런 이 폴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디테일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시 끼시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파우더 타실 때는 스트랩을 깨시면 좋고요. 트리런 할 땐 되도록이면 스트랩을 빼고 타시는 게 안전해요. 스트랩 깨고 타면 잘못하면 나무에 걸리면은 큰 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뭐 엘보가 온다든가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어인데요. 웨어는 이제 뭐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어떤 스키를 타신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스키복도 큰 문제는 아닌데 한국에서 주로 파는 스키복들은 이제 주로 이렇게 좀 뭐랄까 보온 소재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보온성은 좋아요. 보온성은 좋은데 뭐 통기구 같은 게 없거나 혹은 너무 또 이렇게 보온성이 좋다 보면 땀이 나는 경우가 여러분들이 보면 파우더 타시다 보면 생각보다 평사면보다 이렇게 운동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땀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시면 이렇게 아웃쉘 같은 거 이제 이런 이제 뭐 아우터웨어죠. 아우터웨어 같은 경우 항상 이렇게 보면 옆에 벤츄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선택을 하시는 게 낫고요. 그래서 항상 방수가 돼야 되고 하의도 보통 이렇게 벤츄레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파우더 타실 때 보면 생각보다 이게 여러분들 깊은 파우더 가시면 눈이 많이 들이쳐요. 들이치고 넘어지면 또 많이 들이칩니다. 그래가지고 위에도 이제 파우더 스커트가 있어요. 있는데 밑에도 약간 비브로 된 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눈이 좀 덜 들어오게. 생각보다 눈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깊어지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파우더 웨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레이어링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두꺼운 거 입으실 게 아니라 얇은 거 몇 겹으로 입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맨 밑에 이제 이너부터 해서 미들러, 아우터 이렇게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너 같은 경우 이제 보온성이라든가 쾌적성, 미들러는 이제 보온성, 마지막에 이제 아우터 같은 경우 이제 방한성, 방풍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투습성 뭐 여러 가지 중요하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렇게 아우터 같은 경우 이제 좀 하드쉘 쪽이죠. 고아텍스 약간 빳빳한 그런 원단으로 되어 있는 게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쉘 같은 경우 이제 이런 미들러 같은 경우 약간 이제 어떤 뭐라 그러죠? 윈드프루프 뭐 그런 원단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부드러운 원단으로 되어 있는 게 대부분 여러분들이 활동하기 편하고 하이컵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날씨가 좋은 날은 이제 여기 아우터 같은 경우 특히 자켓 같은 거 좀 벗어서 하이컵을 하시다가 다시 타고 내려가실 때는 그렇죠. 다시 이걸 입으시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하이컵 할 때는 보통 미들러 정도 입고 많이 하이컵을 많이 합니다. 물론 날씨가 안 좋으면 이걸 입어야겠죠.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항상 움직일 때는 어떻습니까? 땀이 잘 배출되는 옷을 입었다가 쉬거나 혹은 스킹하고 내려갈 때는 어떻게 돼요? 방풍이 되는 그런 옷을 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 세 가지 파트로 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컵 할 때랑 스키 탈 때랑 약간 옷을 다르게 입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소프트쉘, 하드쉘 뭐 이거는 뭐 약간 요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레이어링 시스템. 특히 보면 여러분들이 그 파우더 타실 때
다운 자켓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예, 다운은 그냥 휴식 중에 입으면 괜찮은데 다운이 아시다시피 이게 습기가 많이 차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불쾌해져요. 그래서 다운이라든가 면이야 당연히 피하시겠지만은 그런 소재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면은 보면은 땀이 이게 머금고 있기 때문에 감기에 쉽게 걸려요. 이게 파우더 타면 생각보다 땀이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면은 피하는 게 낫고요. 특히 또 다운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잠깐 쉴 때는 괜찮아요. 근데 땀을 많이 머금기 때문에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상당히 쾌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피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헬멧하고 고글이 있는데요. 헬멧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통기성이 좀 중요합니다. 통기성이 중요하고 통기성이 중요해서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개폐 장치가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쓰는 이제 지로 헬멧인데 앞에 보면 여기 그 마운트를 달게 해가지고 그 고프로 같은 걸 바로 이렇게 달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장점도 있고요. 헬멧 같은 거 중요한 게 렌즈를 바로바로 갈아 끼울 수 있어야 돼요. 렌즈를 바로바로 그렇죠. 쉽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 이게 약간 자석식이라서 딱 끼면 바로 렌즈를 갈아 끼울 수 있어요. 편하거든요, 상당히.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제 그 고글 같은 거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 생각보다 스키 탈 때 문제가 고글에 습기가 많이 차요. 습기가. 그렇죠. 그 습기를 차는 게 왜 차냐 그러면 뭐 여기 최정환님도 아시겠지만 고글을 할 때 이렇게 올려요. 올리면 대부분 여기 헬멧에 눈이 붙어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딱 눈을 묻어서 그대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땀 때문에 그렇죠. 습기 때문에 습기가 많이 찹니다. 그래서 최강사님도 많이 하시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곤도라 같은 거 많이 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걸 벗어서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바닥에다가. 그렇죠. 그러면 여기 문이 안 묻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고글의 렌즈에 좀 땀이 좀 이렇게 습기가 덜 차고요. 항상 스페어 렌즈 갖고 다니셔야 돼요. 특히 날씨 안 좋은 날. 그렇죠. 이게 막 차가지고 이게 막 얼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앞이 다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장님되는 겁니다. 진짜 위험해요. 그래서 항상 스페어 렌즈 갖고 다니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하이컵 할 때는 여러분들이 모자 쓰시면 되게 편합니다. 예, 모자 쓰시면 좀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라크라바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바라크라바 이제 보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도 상당히 애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장갑 같은 거는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장갑이 있지만은 이렇게 보시면 이제 뭐 고아텍스 소재가 된 장갑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장갑도 뭐 2개 정도 하이컵 할 때랑 내려갈 때는 약간 다르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양말은 이제 보통 이게 스키 양말인데 울 쪽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써보니까 보온도 잘 되고 잘 안 젖습니다. 냄새도 안 나고. 그래서 울 양말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은 파우더를 타시다 보면은 점점점 남이 안 탄 데를 가고 싶어 해요. 왜냐면 아침에 가서 다 타고 버리면 타기도 힘들고, 그렇죠? 항상 파우더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아, 저게 나였어야 되는 건데 라고 얘기합니다. That must be me 라고 얘기해요. 딱 리프트 타고 아침에 딱 올라갔는데 진짜 빨리 올라갔거든요. 벌써 내려오는 애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항상 하는 얘기가 저게 나였어야 되는 건데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남들이 안 탄 데를 찾아다니시는 게 이제 파우더가 점점 단계가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부수적으로 여러분들 필연적으로 하이컵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조금 비용을 투자하신다 그러면 캐스키나 아니면 헬리스키로 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투어를 해서 일단 걸어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때는 이제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클라이밍 스킨입니다. 스킨. 그렇죠. 예. 클라이밍 스킨하고 그렇죠. 투어 바인딩. 아까 뒤꿈치가 들리는 바인딩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예, 클라이밍 스킨입니다. 스킨이어가지고 요걸 이제 딱 붙여서 보면은 이렇게 되면 잘 미끄러져요. 근데 반대로 하면 어쨌든 걸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클라이밍 스킨은 여러분들이 조금 파우더를 타시고 이제 그 일반 정설 타면 말고 밖으로 나가실 때 항상 휴대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옛날에 니레코 가가지고 맨날 갔던 데만 가다가 이제 창근 쌤이랑 같이 이제 야 저기 가는데 한번 가보자 했는데 그날 아침에 맨날 뻔히 가는 데니까 이게 사실은 이 스킨은 이 블랙 다이아몬드 건 되게 가벼워요. 근데 좀 스킨들이 대부분 무겁습니다. 사실 보면 무겁고 부피도 되게 커요. 그래서 뭐 맨날 가는데 뭐 스킨 뭐하러 가지고 가. 그래서 딱 놔두고 갔거든요. 근데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능선이를 하나 더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는데 뻔히 저기만 올라가면 다시 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를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스킨이 없으니까. 이 투어 바인딩 그때 있었는데 이게 있어도 스킨이 없으면 못 올라갑니다. 이게 눈이 여기까지 빠지기 때문에 못 올라가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길 따라 다시 내려가서 저기 온천까지 가서 택시 타고 왔습니다. 다시 택시 타고 오니까 하루가 다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킨은 꼭 갖고 다니셔야 돼요. 그렇죠? 나중에 보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파우더를 즐기고 아웃바운드 쪽, 슬로프 아닌 쪽을 나가시려면은 이 스킨이라든가 아니면은 걸어 다닐 수 있는 어떤 스노우쇼 같은 거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렇죠? 구립돼 버리면은 큰일 납니다, 진짜. 예. 못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이제 그 올라가실 때는 보통 이제 투어 바인딩 하고 클라이밍 스킨을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이밍 스킨 같은 경우 이제 모헤어 털로 돼 있는데 사냥털이죠. 그래서 이제 한쪽으로는 이제 미끄러지지만 앞으로는 나갈 수 있지만 뒤로는 안 미끄러지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게 뭐 좀 눈이 좀 딱딱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보면은 이렇게 크램폰이 있는 게 편합니다. 네, 크램폰을 갖다 이렇게 찍어주면서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스노보드 타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스노우슈를 많이 하세요. 스노우슈를. 그렇죠. 그래서 스노우슈를 가지고 와서 올라갈 때는 스노우슈를 하든가 아니면은 스플릿 보드가 있어요. 이 보드가 이렇게 갈라집니다. 갈라져가지고 바인딩이 돌아가게 만들어져가지고 그렇죠. 바인딩이 이렇게 스키처럼 걸어 올라갈 수 있게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데 대부분 이제 투어링을 하게 되면은 러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짚고 올라갈 때는 이거를 먼저 올라가고 다음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많이 빠져요.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짧고 이게 부피가 면적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투어링해서 올라갈 때는 스키랑 보드랑 같이 올라간 다음에 스키가 먼저 올라갑니다. 덜 빠지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사실 어떻게 보여요? 스키가 기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보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스노우슈를 하시다 보면 상당히 그렇죠. 일단 가다시키도 좀 불편하고 그다음에 올라갈 때 생각보다 많이 빠져요 이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잘 타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투어 바인딩과 혹은 뭐 테크 바인딩과 클라이밍 스킨으로 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 안전장비 제일 중요합니다. 안전장비 진짜. 그렇죠. 저도 그래서 이제 비콘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삼총사는 꼭 갖고 다니셔야 돼요. 비콘하고, 자, 프로브하고, 셔블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본인한테도 중요하지만은 자기 남을 구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파우더를 타러 가시는데 뭐 슬로프 말고 외부로 나가게 돼요. 나가게 되면은 이거 안 갖고 오시는 분들은 안 끼워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그 얘기 이걸 안 갖고 간다는 얘기 뭐냐면 너가 만약에 사고 났을 때 난 널 안 구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안 구해주겠다. 비콘이 없으면은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프로브나 삽이 없으면은 그 사람을 구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냐면은 파우더를 타시게 되면은 점점점 이렇게 눈이 쌓여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타게 되면 그만큼 눈에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거거든요. 눈사태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파우더는 항상 원 바이 원으로 내려오잖아요, 한 명씩. 사람이 많아질수록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기가 파우더를 살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걸 안 갖고 다녀요. 짐이죠, 사실 짐. 그렇죠? 안 끼워주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죠? 안 끼워주는 게 맞아요. 서로 그게 안전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콘은 이제 뭐냐면은 눈사태 신호 발생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이게 그 블랙 다이아몬드 신형 이제 비콘인데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피립스 거 이제 OEM으로 만든 건데 이제 서치 모드죠. 이거 서치 모드고 샌드 모드. 그렇죠. 이렇게 항상 이제 샌드 모드를 하면은 자기 신호를 계속 자기가 쏘고 있어요. 쏘고 있어서 보통 이 비콘이 뭐 이게 이 거리가 참지할 수 있는 거리가 한 60m 정도 됩니다. 이게 60 안테나 3개짜리거든요, 이게. 그 60m 내에서 신호를 먼저 찾아가지고 하게 되면은 요걸로 이용하게 되면 대부분 15분 내로 매몰자를 구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랑 같이 해서 15분 내에 구출을 하게 되면은 90% 생활해요. 15분이 넘어가게 되면은 거의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15분 내에 구출한다면 뭐예요? 주변 사람들이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15분이 넘어간다는 얘기 누군가 페트롤이 오거나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그땐 늦습니다. 대부분 눈사태가 가장 위험한데 눈사태에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잃는 경우가 압사가 아니에요. 압사라든가 아니면 내려가다가 나무에 부딪히는 게 아니라 질식사입니다. 질식사. 70%가 질식사로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5분 내에 보통 이제 7, 8분 내에 이걸로 찾으셔야 되고 또 7, 8분 내에 이 프로빙을 해가지고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로 해서 먼저 대략적인 위치를 찾는 거예요. 위치를 찾고 그 다음에 이걸로 히트를 하는 겁니다. 눌러가지고 그래서 딱 그 위치를 딱 되면은 여러분들이 밑에서부터 삽으로 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가장 그렇죠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사실 보면 요 이제 프로브도 보면 이제 이건 이제 약간 좀 뭐 요건 이제 카본 프로브인데 3m짜리 320인가 그런데요. 이 프로브에 센서가 달려 있는 게 있어요. 아예 프로브라 그래서 왜냐하면 프로브 하다가 이게 딱 이제 내 매몰자를 히트를 한다 그러거든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돌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잘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 프로브에 센서가 있어서 이제 저희가 매몰자가 요거를 이제 비콘을 차고 있어요. 그럼 프로빙을 하잖아요. 이렇게 띵띵 찌르잖아요. 요거랑 가까워지면 프로브에서 신호를 줍니다. 그럼 어떻게 확실하게 그 매몰자를 더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 프로브 모드라 그래서 신형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콘 그렇죠. 이렇게 보면 이제 이거는 지금 이제 샌드 모드니까 계속 제가 신호를 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누굴 찾으려면은 요거를 서치 모드로 바꿉니다.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다 바꿔야 돼요. 매몰자 빼고는. 왜냐면 한 사람이 안 바꾸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신호가 두 개가 떠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한꺼번에 다 바꿔야 돼요. 검색자들은. 다 바꿔야 되고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일정 시간 동안 저희 검색 모드로 했어요. 했는데 일정 시간 동안 이게 가만히 있어요. 그럼 뭐예요? 얘가 이거를 내가 이 사람을 찾다가 또 눈사태가 와서 매몰됐구나라고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또 샌드 모드로 바뀌어요. 이게. 그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서치 모드에서 자동으로 샌드 모드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자기가 찾다가 눈사태에 매몰되면 또 누군가 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서치 모드가 샌드 모드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게 자동으로 바뀝니다. 이게. 그렇죠? 그런 그 기능들이 상당히 많아요. 최근 거 중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이제 뭐 프로보드 보면 여기 보면 제가 이제 갖고 다니는 가방에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프로보가 돼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이렇게 꺼낼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쫙 미셔가지고 그냥 쭉 당기면은 바로 됐죠. 이게 3m 20짜리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 정말 이걸 찔러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 또 여기 보시면 길이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히트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하단부에서 여기 제가 이렇게 경사면이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면 요 길이에 여기 그러면 만약에 120cm가 잘렸어요. 그러면 이 120cm 밑에 매몰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보다 1.5m 밑에부터 파고 구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길이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3m 20이면 어마어마하게 깊은 높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좀 이렇게 일반적인 그 프로보는 2m 70짜리가 많은데 이건 조금 더 전문적인 용. 그리고 이제 카본이기 때문에 가벼워요, 상당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프로보는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보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렇게 또 하게 되면은 자기가 휴대할 수 있고요. 네, 여기. 그래서 항상 저 갖고 다니지만 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걸 안 쓰기를 바란다고. 여기 잘 안 빠지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셔블이 있죠. 셔블은 그냥 눈삽입니다. 눈삽. 이거 조그맣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은 이렇게 바로바로 팔 수 있게. 그렇죠. 해가지고 이게 1단인가? 1단이구나, 이거. 그래서 디플로이 3라 그러는데 되게 가볍습니다. 갖고 다니기 편하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갖고 다니. 눈에 혹시 거기 뭐야 스키장 다니다 차 빠질까봐 많이 갖고 다닌다. 그래서 차 빠지면 그래서 네, 많이 갖고 다닌다. 그래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특히 비콘하고 프로브하고 이거는 꼭 있으셔야 돼요. 꼭. 그렇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블랙 다이아몬드에서 또 이제 수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뭐 비콘도 이제 새롭게 하고 있는데 뭐 몇 개 안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참고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여기 뭐야 비콘은 여기 저희 쪽에 또 전문가가 또 계시니까 나중에 또 한번 또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장비들이 꼭 있으셔야 되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파우더를 좀 즐기시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거 안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안 끼워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네, 위험합니다. 자, 네,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제 가방 같은 거가 있는데요. 이제 가방 이제 여기 보면 백팩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제가 쓰는 이제 백팩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 앞쪽에 뭐 이렇게 뭐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뭐 프로브라든가 셔브를 잘 낄 수 있게 만들어졌고요. 또 옆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스트랩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스키를 저희가 장착을 해서 하이커브를 할 때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 보시면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뭐냐면은 물 있지 않습니까? 물 순항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순항이 겨울에 얼거든요. 순항 안 얼게 하는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아발룽이라 그래가지고 눈사태 호흡기가 있어요. 그거를 이 가방과 일체형으로 이게 저기 그 장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발룽을 내가 아발룽이 이렇게 요거는 이제 일체형은 아니고요. 따로 하는 이제 아발룽인데, 요 아발룽이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왜냐하면 눈사태에 매몰됐을 때 이제 질식하는 게 뭐냐면은 요 얼굴 주변이 점점점 녹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거기 벽이 생긴다고요. 거기서 공간이 딱 하면서 공간이 생기면서 산소가 점점 희박해지면서 자기가 질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발룽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던 공기를 이렇게 마시게 되면 이쪽에서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게 좀 길어집니다.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생존 확률을 높이는 건데, 근데 이 아발룽이 사실 이거 이렇게 했을 때 옷 밖에 차거나 이러면 사실 좀 모양새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새로 나온 거는 여기 가방에 일체형으로 이렇게 딱 달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훨씬 더 깔끔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발룽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필요하시게 되면 이제 뭐 사용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있으시면 좋겠죠, 그런 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가방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간단하게 해서 좀 이렇게 상당히 편하게, 그렇죠, 이렇게 뭐 한 번에 당기면은 뭐 이렇게 될 수 있게 만들어져서 그런 건지 편할 것 같고, 옆에 뭐 이런 거, 그렇죠, 옆에 바로바로 돼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가방은 사실은 꼭 전문 회사 제품이 아니더라도 등산백 쪽에서도 또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 하실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스키를 딱 매달았을 때 이 스트랩들이 좀 튼튼하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스트랩이 생각보다 잘 끊어지더라고요, 이게 좀 약한 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